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KDI 스쿨의 최슬기입니다. 방청객으로 우리 학생들이 와 있으니까 마치 학교에 있는 것처럼 아주 편안한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4차 산업혁명에 대한 여러 가지 발표를 들으셨는데 어떻게 좀 미래가 좀 더 기대가 되시나요? 4차 산업혁명 관련돼 가지고 여러 가지 용어들이 듣다 보니까 좀 낯설고 좀 익숙지 않은 그런 부분도 있을 겁니다. 근데 사실 여러분 거의 요즘 스마트폰을 쓰실 텐데 스마트폰 기계를 열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부품에 대해서도 잘 모르시고 적용된 신기술 같은 것도 이름도 잘 모르실 거예요. 근데 해마다 또 아니면 경년으로 새로운 신제품들이 계속 나오고 여러분들 또 신제품 또 즐기면서 쓰시고 계실 겁니다. 그런 것처럼 새로운 이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새로운 신기술을 기반으로 한 새로운 문화들이 다가왔을 때 여러분들이 또 즐기실 수 있는, 그렇게 어렵지 않게 즐기실 수 있는 상황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오늘 발표할 내용은요, 이게 새로운 4차 산업혁명의 시대가 왔을 때 개개인에게 있어서 어떻게 하면 더 즐거운 삶, 행복한 삶을 사는데 어떤 논점들이 있는지, 우리가 좀 신경 써서 즐길 수 있다면 어떤 걸 좀 더 해야 될지, 그런 거에 대해서 발표를 하려고 합니다. 그렇다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어떻게 더 우리가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 4차 산업혁명을 갖다가 생각하는 여러 가지 관점들이 있는데 몇 가지 이제 그 행복한 사회를 갖다 생각하는 데서 논점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어떻게 하면은 우리가 더 부유하고 더 성장할 수 있을까라는 점입니다. 한국 사회가 지금 겪고 있는 하나의 문제는 최근 들어서 성장이 좀 많이 정체되어 있는 거죠. 행복을 이야기할 때 단 하나의 중요한 요소를 이야기하자면은 여러 가지 주장들이 학자들마다 다르긴 한데요. 그래도 많이 공감을 받고 또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것이 소득입니다. 어떻게 보면 경제적인 성장, 파이를 키우는 거거든요. 근데 한국 사회가 지금 최근에 좀 정체를 보이고 있어요. 지금 뒤에 보이는 그래프에 보면 검정색 라인이 한국입니다. 3만 불 소득이 거의 근접해가지고 최근에 좀 정체를 보이거든요. 일본이나 이탈리아 같은 나라가 지금 3만 불 앞에서 그렇게 크게 성장을 하지 못하고 있는 반면에 또 성장해 나가는 나라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특히 정부 쪽 또 큰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4차 산업을 바탕으로 새로운 기술을 우리가 좀 잘 도입을 해가지고 한국 사회를 좀 빠르게 좀 다시 한번 성장을 시켜보자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마 소득이 좀 더 늘면 더 행복해지긴 하겠죠. 한국 사람들의 좀 특징적인 성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조사는 여러 가지 지금 연구를 통해서 나왔는데요. 옆에 같이 나와 있는 것은 KDI에서 연구한 그 보고서에서 결과입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월드밸류 서베이라든지 많은 조사에서 보면 한국 사람들이 물질주의 성향이 강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단순하게 말씀드리자면 소득을 갖다가 좀 더 키우고 경제적인 파이를 키우고 그래서 더 성장하는 것에 행복감을 많이 느낀다는 거죠. 관련되는 것이 그런 비교 성향도 강합니다. 남들보다 조금 더 많이, 조금 더 빠르게 또 그랬을 때 더 행복감을 많이 느낀다고 합니다. 이게 한국이 아마 지금까지 성장을 하는 데 있어서 빠르게 성장하는 데서 큰 원동력으로 작용하는 것이기도 했을 거고 그 빠른 성장의 결과이기도 할 겁니다. 그렇지만 4차 산업혁명 시대 더 이상 이제 성장이 좀 힘들어진 상태에서 만약 이게 4차 산업혁명을 통해서 우리가 좀 더 성장을 하는 과정에서 또 어떤 문제가 생길까? 첫 번째는 불평등이나 실업 같은 문제가 제기될 수 있을 겁니다. 이게 산업 구조가 바뀔 거고요. 또 더 잘 나가고 더 소득이 많아지는 직업이 있는 반면에 그러지 못한 직업도 있을 겁니다. 세대 간에도 아마 좀 다를 거예요. 그 적응을 좀 빠르게 잘하는 세대가 있는 반면에 그런 걸 잘 못하는 세대가 있을 수도 있고요. 기본적으로 일자리 자체가 줄어들 위험도 있습니다. 새로운 일자리들이 만들어지지 않는다면 과거보다 훨씬 효율적으로 일을 하기 때문에 똑같은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사람 수가 더 조금 필요해지니까요. 이런 문제들도 있습니다. 사실 저는 좀 더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질을 기반으로 한 남들보다 조금 앞섰을 때 그때 갖는 행복감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제로섬 게임입니다. 여러분 제로섬 게임이 어떤 의미인지 아시죠? A, B 세 사람이 있었을 때 A라는 사람이 110을 갖고 B라는 사람이 100을 갖고 C라는 사람이 90을 갖고 합치면은 그대로 똑같이 300. 누가 한 명이 더 먼저 가졌을 때 새로운 신제품 스마트폰을 가졌을 때 갖는 행복감이라는 것은 남들보다 110을 먼저 갖는 것에 불과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똑같이 그 스마트폰을 갖게 되면 그 사람의 처음 가졌던 행복감은 100으로 떨어지고요. 뒤늦게 가져서 90이었던 사람도 이제 나중에 비슷해지면 다 100이 똑같이 되는
더 이상 차이가 없는, 전체 총합의 차이는 없는 것이 제로섬 게임입니다. 그러니까 먼저 갖고 먼저 많이 갖는 사람이 과시적으로 자기가 소비를 하게 되고요. 거기서 갖는 행복감이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상대방이 있는 상대적인 효과만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속 가능한 것도 아닙니다. 다른 사람들이 그에 맞춰서 똑같은 제품을 갖게 되면 그 순간에 사라져 버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시적인 효과를 갖게 되는 겁니다. 이런 근본적인 문제가 있을 때 그러면 4차 산업혁명과 이건 좀 무슨 관계가 있을까 생각을 해봅시다. 처음엔 대량 생산이 가능해졌어요. 2차 산업혁명 때입니다. 3차 산업혁명이 되면 다품종 소량이라고 합니다. 4차 산업혁명이 되면요, 그것이 조금 더 극대화된 상태입니다. 맞춤형 주문 생산이 가능해집니다. 자기 자신의 기호가 더 중요해지는 겁니다. 그랬을 때 가장 중요한 건 무엇일까요? 내가 뭘 원하는지 그걸 아는 게 중요해지는 사회로 됩니다. 자율주행 자동차, 이건 좀 사진에서 멋있게 나온 건데요. 이런 자율주행 자동차를 가지게 됐을 때 중요한 것은 무엇이 될까요? 이제 더 이상 운전 능력 같은 것은 중요해진 게 아닙니다. 이제 어디로 가려고 하는지, 그때 그 가는 길까지 어떤 길을 통해서 갈지, 이런 게 이제 중요한 사회로 바뀌는 겁니다. 결국 자기가 무엇을 원하는지를 아는 것이 중요한 사회가 되는 것이 4차 산업혁명 시대입니다. 앞서 우리 발표에서 봤을 때 100개가 넘는 카메라가 쭉 있는 것을 봤을 겁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우리가 선택해서 볼 수도 있습니다. 그거 동시에 이렇게 보여주는 것들, 방송 나온 대로 그대로 보는 것이 2차, 3차 시대였다면 이제는 우리가 그것을 골라서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랬을 때 자기의 만족감을 키우는 방법은 자기가 뭘 원하는지를 알고 그것을 골라서 보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음악 좋아하십니까? 랩? 힙합? 그 안에서도 참 다양하죠. 그 안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 내가 힙합을 좋아하는데 다른 사람이 힙합을 좋아한다고 해서 행복감이 떨어집니까? 그런 건 아니잖아요. 내가 힙합을 좋아하고 즐기면 즐길수록 더 이상 상대방과 상관없이 비과시적으로, 절대적으로, 그리고 지속적으로 자기의 만족감을 키울 수 있는 겁니다. 이제 제로섬 사회가 아니라 4차 산업혁명 시대에서 각자 개인이 그걸 갖다 제대로 느낄 수 있다면 전체 우리 사회의 행복의 총량을 키울 수 있는 방향으로 갈 수도 있게 될 겁니다. 이제 행복의 결정 요인이라고 이렇게 쭉 나와 있는데요. 제일 처음에 앞에 상품, 서비스 같은 것이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양적으로 일단 늘어납니다. 그런데 2차, 3차에서도 양적으로 늘어났죠. 이제 단순히 양적으로 늘어나는 것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제 자기가 그걸 갖다 이용해가지고 펑셔닝, 어떤 이 서비스를 가지고 기능을 해서 자기가 행복감을 키우는데 그 기능을 극대화할 수 있는 그런 선택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이제 중요해지는 사회가 되는 겁니다. 그 사회 안에서 자기가 어떻게 하면 이걸 즐길 수 있느냐 했을 때는 이제는 여러분들이 그걸 준비하는, 개개인이 준비하는 것이 필요하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준비하셔야 될 것은 스마트폰 기계를 열어서 이 신제품이 들어갔지, 이것이 무슨 기술이 들어갔지, 그걸 이해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스스로가 내가 무엇을 좋아하지, 만약 평창 올림픽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얼마나 종목이 많습니까? 그 종목에서 내가 좋아하는 건 뭐고, 내가 좋아하는 선수는 무엇이고, 그래서 이 부분을 이렇게 봤으면 얼마나 더 좋을까, 나는 이걸 보고 싶은데,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배워나가는 겁니다. 그러면 더 이상 남과 비교할 필요도 없고, 그리고 어느 순간적이지도 않고 지속적으로, 그리고 우리 전체의 만족과 행복을 키울 수 있는 사회로 변화해 갈 겁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4차 산업혁명의 핵심은 융합이라고 합니다. 결국 인류가 추구하는 행복이라는 것은 나 자신을 알고 또 타인을 알고 서로 이해하고 공감하는 것이라는 이야기가 참 인상적이었는데요. 이렇게 해서 2018년 평창 ICT 올림픽에서 펼쳐질 4차 산업혁명 과학 기술들을 알아보고 또 사회적 관점에서 진단한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조건에 대해서도 알아봤습니다. 이렇게 강연을 들으시면서 아마 여기 계신 분들께서도 궁금한 점이 꽤 많으셨을 것 같아요. 혹시 질문을 하려고 준비하신 분이 있으신가요? Okay, my name is Tashi Gelmo and I'm from Bhutan. I study Sustainable Development Policy at KDI School, and I would like to ask my question to Professor Cheselke. So, Professor, do you expect that we will be forced to change the way we lived and the values that people have shared so far? Thank you. 네,
기술의 변화는 이제 보편적으로 적용될 것이기 때문에 아마 모든 나라에서 다 적용이 될 겁니다. 그렇지만 시간에 이제 차이는 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현재 4차 산업혁명을 갖다가 선도하는 국가는 독일에서 처음 이 개념이 나왔고요. 미국이 선도하고 있고 그리고 한국이 지금 앞서가려고 하고 준비하고 있는 중입니다. 아마 나라마다 이것이 약간씩의 시차는 있겠지만은 또 조금 더 시간을 갖다가 갖고 보자면은 모든 나라에서 다 경험하게 될 그런 새로운 이제 변화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방청석에 계신 여러분들께서 다양한 질문 주시고 또 답변을 주셨는데요. 이렇게 네 분의 강연을 듣다 보니까 4차 산업혁명이라는 게 이런 것이구나라는 이해가 조금 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그러신가요? 네. 그래서 저는 이 기술이 적용되는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이 참 기대가 됩니다. 오늘 좋은 말씀 주신 네 분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해 주신 KDI 스쿨 여러분들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KDI 스쿨과 함께하는 미래포럼 4.0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